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영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선거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컷오프를 결정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 내부에서 분란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재성 수석님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는 컷오프를 해야 하는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송영길 대표는 비로소 책임 있는 정당의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된 네.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것이 뭐 국민적 감동이나 뭐 예. 이런 것을 주는 사안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선거에 책임지고 대표직을 사퇴를 했고 네. 향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그야말로 본인의 생각으로 그냥 서울시장 나오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이 양론으로 갈라지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이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시비를 떠나서 송영길 대표에게 이 기회를 안 주는 것 이것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 또 송영길 대표 스스로가 한 말에 대한 이 정당의 이제 책임 이런 것을 비로소 네. 실행한 그런 이제 출발선의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박주민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컷오프 의미를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우선 송영길 전 대표의 반응 아마 보셨을 텐데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 이 부분 참 자기적인 얘기죠. 네.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 그럼 선제 타격은 송영길 대표를 타격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는 거는 송영길 후보를 타격했기 때문에 정치 복귀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인천 자신의 지역구하고 예. 서울시장 출마하고 이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안 그래도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공석이 되는 이제 인천 계양구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마치 본인이 지금 타격당하는 게 내가 서울시장 후보 되고 자신의 지역구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 자체가 네. 굉장히 이제 혼란과 갈등 이런 것을 오히려 조장하는 매우 자기적인 송영길 표 생산물이죠. 네. 저기 객관성도 없고. 예. 자, 그런데 당내에서 여전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박지현 비대위원장, 공동 비대위원장이죠.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 모두를 외면한 결정이고 경선을 하지 않으면 패배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잡겠다. 이렇게 비판과 함께 바로 잡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이제 기준의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충북과의 어떤 형평성이죠? 아니 이제 예. 그거는 네. 충북과의 형평성하고 송영길 대표의 경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성질이 다르고요. 그렇죠. 네. 송 예. 대표는 스스로가 586 용태론에 점화를 하면서 네. 이제 대표 사퇴 플러스 차기 총선 불출마를 대선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패배 결과로 대표 사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 불출마를 하겠다는 것을 엎은 거거든요. 노영민 후보의 경우에는 현 정부 부동산 책임론에서 네.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거든요. 예. 박주민 의원도 그런 경우인데 네. 박주민 의원은 입법기관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 정부 책임론으로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법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국회의원 전부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입법한 것을 가지고 네. 정부 책임론하고 연결을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엄연한 이 경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영민 이 전 실장하고 송영길 대표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같은 반열에서 해석하고 조치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무리한 그 비교다라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지금 그런 내부에서의 분위기나 갈등 이런 것들이 과거에 계속 그 불거졌던 소위 말하는 계파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걸 계파 갈등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네. 그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 책임이 큰 거예요. 송영길 대표발 갈등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계파 갈등이라 하면은 예전처럼 친문이냐 반문이냐 뭐 친노냐 반노냐 네. 뭐 김한길계냐 정세균계냐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하, 네. 이재명 후보의 정계 복귀를 선제 타격했다는 거 이게 자기적인 거예요. 예. 그러면 상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친 이재명 반 이재명의 갈등이냐인데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 발로 이 갈등이 시작됐고 컷오프가 되니까 송영길 대표 발로 이재명 후보의 정계 복귀를 불가능해 하는 선제 타격이라는 걸로 친이 반이를 또 자기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송 네. 대표가 제가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저렇게까지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 네. 당에 어떻게 보면은 폭탄을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금 뽑아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후보가 마땅치 않아서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꾸 무슨 상상 속에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려고 하질 말고, 예. 그러니까 누구 영입하면 된다, 누구 영입하면 된다. 아니 이낙연 대표 출마나 이재명 전 후보 출마나 이런 것들이 온당치가 않은 얘기죠. 네. 그래서 급할수록 또 어려울수록 선거를 치더라도 이 상상 속의 어떤 가능성에 의존해 가지고 누구를 내보내자 이러고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있는 풀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건지 이거를 한쪽에서 구상을 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물색을 하면서 네. 그런데 보통 새로운 후보 물색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그것에 의존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거기다가 저는 박주민 의원 컷오프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원 위원장이 경선 얘기를 했는데 예. 송영길 대표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박주민 의원까지 컷오프를 하니 경선 구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잡으려면 박주민 의원을 바로 잡아야 되고 아하. 송영길 대표 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 이 행위로 지금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경선 구도도 송영길 대표 빼고 다른 후보들로 경선을 하면 되는데 네. 현역 의원인 박준현 의원까지 해버리니까 굉장히 경선 구도 자체가 또 더 초라해지고 이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화제 좀 바꿔보죠. 소위 검수완박 법안.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이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
정확도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면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안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고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 예.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위험 소지라든가 예.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항상 입법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뭐 보완을 해서 네.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고 수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당에서도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 수정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당내에서도 그렇고 정의당도 조금 전에 배진교 원내대표와 통화했지만은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자면 개혁의 대상으로 늘 불리고 있는 검찰 측에서도 수정안 얘기가 나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안으로 수사지휘권 부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따로 만들자 이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검찰발 수정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예. 민주당은 그야말로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달라. 그건 검찰에서도 동의 안 할 거고 경찰에서도 동의 안 할 겁니다. 예.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김호수 총장의 그야말로 개인 생각을 설익은 상태에서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하고 예. 검찰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자는 거는 이것도 운동장이 다른 거거든요. 이것도. 네. 그래서 이미 상황이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를 저런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접합점을 찾기는 좀 다른 성격의 것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개인 의견이라는 말씀은 검찰 내에서 이렇게 모아진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뭐 분리 좋은데 지휘권은 그러면 다시 부활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거기에 검찰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수사권 조정이 된 현재 상태에서 네. 경찰이 또 지휘권을 검찰이 다시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저 보기엔 조금 의아스러웠어요. 예.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야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어쨌든 수정안을 내긴 했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격앙돼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고요. 각급 단위로 모임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입장문 발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고요. 어젯밤에는 평검사 대표회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렸고요. 새벽 5시까지 회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오늘은 또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있고요. 검찰의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 검찰 중에 10명 미만 빼고는 다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절대 반대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그 전에 기득권의 크기, 특권의 크기가 컸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고요. 네. 유난하죠 검찰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예. 공수처 얘기 나오니까 아주 그냥 뭐 그야말로 벌떼처럼 반대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유명한 송광수 총장과 법무부 장관, 감경실 장관의 갈등, 네. 뭐 이런 것들이 검찰의 권한이 빼앗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일치단결을 했죠. 네. 그래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하면 검찰이 민주당 정권에 자꾸 화살을 쏘고 국민의힘 정권이 탄생하면 충복이 되는가. 네. 그게 검찰 개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죠.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러한 검찰 개혁 추진 와중에 보여주는 몇 가지 모습들이 민주당의 어떤 그 지방선거라든지 국민의 여론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 그리고 양영자 의원의 어떤 무소속의 입장 변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관리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예. 아주 과정 관리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좀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자꾸 나오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복당하기 전에 이제 사보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서 개인 반대하는 소견을 또 입장문 빨리 나오고요.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민영배 이게 다 자연스럽지가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함께한 정치 프로파일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